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미국 인턴 프로그램 웨스트가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웨스트 파헤치기 편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오늘은 웨스트 합격 자기소개서, 즉 저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번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이제 저만의 꿀팁 그리고 예시, 질문까지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웨스트에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는 면접까지 쭉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픽션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그리고 진짜 나에 대해서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소재들을 선정을 했냐면 제가 했던 활동들을 쭉 엑셀 파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랑 교집합되는 키워드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해왔던 활동들을 그 인재상 키워드에 맞춰서 엮어서 쓰기 시작하면 쓸 말이 정말 많아지죠. 너무 흔한 이야기들, 너무 다른 사람도 경험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은 다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인턴 생활을 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미국 인턴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뭔가 일을 글로벌 기업 속에서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위주로 뽑으면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소재를 다 뽑았다면 글을 써야겠는데요. 글을 어떤 식으로 쓰려고 저는 노력을 했냐면 저는 쓸 말이 많은데 글자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필요 없는 말은 웬만하면 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제목도 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 글 실력 때문에 저는 소제목을 썼습니다. 오히려 소제목을 쓰면 이제 내 중심 내용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Z로 읽으시면서 딱 주제부터 해서 쫙 보일 수 있도록 소제목을 모든 주제가 바뀔 때마다 썼고요. 그리고 당연히 2갈씩 작성을 하였고 문장을 최대한 짧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키워드 중심, 아까 인재상을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내 활동이랑 엮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아무리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용감한 사람이야,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도 모든 지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했던 그런 활동들과 내가 한 행동들을 통해 난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문항을 보러 갑니다. 문항을 보면 제가 2019년도 하반기에 나갔는데 그때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명확한 인재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웨스트 프로그램 지원 동기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참고하셔서 자기 거에 붙일 분은 붙이시고 빼실 분은 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원 동기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했고요. 웨스트가 저에게 딱 맞는 퍼즐 조각인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왜 웨스트를 꼭 가야 하는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풀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이 부분은 제 목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웨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한국에 와서는 어떤 진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번 문항에는 2가지 소제목을 넣었고요. 왜냐면 질문이 2개니까. 그리고 여기에 모두 제 과거 경험들을 녹여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미국에 이미 가봤었고 그때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겪은 거고 진짜 내 생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진로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 진로를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 혹은 내가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이게 나의 꿈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좀 뭔가 경험 위주로 많이 작성을 했어요. 이번에 두 번째는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타인과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1. 갈등 상황 2. 해결 과정 3. 결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적혀있네요. 얘도 500자에서 1000자예요. 아, 너무 좋네요. 저도 이게 500자였고 약간 문제가 조금 달랐긴 한데, 이것 또한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일 해본 경험이 없다 하면 아르바이트 상황도 상관이 없고, 아르바이트도 경험이 없다 하면 우리 팀 조별 과제는 무조건 해봤잖아요. 조별 과제에서 발생한 그런 갈등들을 적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제 성격이랑 내가 원만하게 잘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런 갈등 상황에서도 제가 엄청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를 찾아서 행동을 하는 편이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으니 갈등 상황을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고, 해결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플러스 나 미국 인턴 가서도 너무 잘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웨스트 활동 기간 동안 1. 언어 장벽,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2. 현지 체재비 부족 3. 인턴십 불만족. 바로 희망 직무와 다른 매칭, 열악한 근무 환경, 단순 업무 등에 대한 본인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 때는 언어 장벽,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따로였고 그 뒤에 것들이 따로였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언어 장벽 그리고 문화 차이가 분명히 미국에 가면 존재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대처를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가서 겪는 거랑 안 해보고 나가서 겪는 거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나의 해결 방안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체재비 부족은 어쩔 수가 없죠. 그냥 내가 여태까지 모아둔 돈이 얼마다, 아니면 나 여태까지 계속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돈을 모으고 있다, 아니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기로 했다, 혹은 우리 대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대출 상세 계획을 이야기를 하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파헤치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원 금액이 꽤나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드는 돈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대처 방안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턴십 불만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처음 인턴을 하자마자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미국 인턴뿐만 아니고 그냥 한국에 있는 기업 내에서도 신입이 딱 들어가자마자 되게 중대한 업무들을 맡고 내가 엄청 중요한 일들을 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턴십을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가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배워온다라는 입장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서술을 했어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약간 사업 관련된 일이었어서, 사업을 하려면
정말 모든 방면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깊이가 설령 얕더라도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전공과 다른 인턴십이 되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정말 다양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어서 적응을 했었다라는 것도 추가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난 다 할 수 있어. 나 다 괜찮아.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나 맨날 쓰레기만 버리게 한다. 이러면 참을 수 있나요? 못 참죠. 그래서 저는 우선 내가 나한테 주어진 그 단순 업무를 꾸준히 하고 잘 수행해낸 다음 이제 내 상사에게 용기 있게 공손하게 좀 여쭤보고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나, 내가 좀 더 배워보고 싶은데 좀 투입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없나 물어볼 것 같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닿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항이 저한텐 없었던 문항이에요. 4번. 본인이 생각하는 웨스트 J1 인턴십의 취지를 서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본인의 프로그램 수행 태도와 각오를 제시하시오. 이제 J1 인턴십의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라. J1 인턴십은 돈을 벌려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무급이더라도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새로운 문화, 미국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주는 그런 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J1 비자가 진짜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내 프로그램 수행이 어떤 식으로 되겠구나를 예상해보시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각오까지 함께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뭔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긴 좀 공개적으로 물어보기가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제 블로그로 오셔서 비메일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꿀팁은 여기까지였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는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지역이 나한테 잘 맞을지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은 대망의 면접, 여러분들 다 붙으셔서 면접 꿀팁까지 보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선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다음 저희 여행 영상은 지금 저는 이제 영국 런던에 있잖아요. 이제 다음 영상은 드디어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 영상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도 또 저는 무언가를 뺏겨버리고 말았거든요. 다사다난한 저의 여행 스토리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